자, 이번 영상은 수능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면 원어민들이 수능 영어 놓고 쩔쩔매는 영상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화제가 많이 됐었죠. 그걸 보면서 우리 재밌게 웃습니다. 왜 웃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웃습니다. 어떻게 원어민들이 자기네 나라 말 저 영어 저 문제도 못 풀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국어 문제 어렵고 뭐 언어 영역 문제 어렵죠? 같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못 푸는 거죠. 사실 원어민도 어렵게 생각하는 정말 황당한 난이도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일까요, 이유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수능 문제를 이제 많이 봐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단순히 어렵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때로는 논리적이지 않고 왜 이게 답이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원어민도 어려워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2022학년도 가장 최근에 본 수능이죠. 거기 21번 문제를 통해서 좀 이 수능 문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원어민들도 고개를 갸우뚱 답이 안 나올 정도의 뭔가 문제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수능 21번은 배점이 3점입니다.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간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지루할 수도 있는데 영어 부족하신 분들도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문 보세요. 자, 일단 문제를 보시면 이제 가장 밑에 밑줄이 거 있죠. Whether to make ready 그 이하 부분. 거길 보면은 이제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선지는 5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처음부터 보시게 되면 과학자가 나오고 특별한 purchase가 없다고 나왔죠. 이때 purchase는 구매가 아니라 이해력이에요. 꽉 잡고 있다, 뭐 이해하고 있다 그런 이해력인데 스페셜 purchase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말로 느끼면 전문가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지식, 이해력이 있다?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과학자라고 해서 언 이하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다. 자, 뒤에 도의적, 윤리적 결정 이러고 나오죠. 그럼 여기서 빨리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게 science와 이 moral ethical은 맞지가 않죠.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딱 답이 나오질 않죠. 도의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약간 대비의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학자라고 해서 과학과는 거리가 먼 도의적이나 윤리적인 결정을 특별히 잘 이해하는 건 아니다. 즉 전문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미콜론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자, 기상학자 qualified가 아니니까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죠. 자, 의료보험 개혁에 대해서 comment 뭐 한마디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그럴 능력은 없겠죠. 자기 분야가 아니니까. 자, no more than이에요. 그러니까 no more than 일단 생각하시고 그럼 앞뒤로 내용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than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하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물리학자도 자, 미 컬런이니까 이 꿀벌 집단의 어떤 그 붕괴죠. 컬랩스니까. 자, 그거의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과학자라고 도의적, 윤리적 문제까지 잘 아는 전문가는 아니다. 그리고 얘가 2개 나온 거예요. 자, 모든 영어 독해 문제에 해당하는 팁 하나를 알려드리면 어떤 문제 유형이건 간에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건 글의 흐름입니다. 문장 하나하나 어떤 세세한 디테일 하나하나가 아니라 크게 보셔야 돼요. 넓게 보셔야 돼요. 글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십시오.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the very features로 시작합니다. features는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정관사 더가 있는 걸 보면 이 원문, 지문이 원래 있던 이 원문에는 이게 어떤 features인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지문만 봐서는 사실 어떤 feature인지 우리는 짐작밖에 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복잡하니까 이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자, 뒤에 보시게 되면 전문 지식을 만들어내는 features죠.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데 필요한 바로 그 요인들. 자, 그게 the features입니다. 자, 우리가 짐작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까? 자, 문맥에 따라서 맞게 보면 한 분야에만 매달려 온 것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 이 문장을 문맥에 맞게 번역하면 한 분야에만 매달려서는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뒤에 보시게 되면 lead to 이러고 나오죠. 다른 분야에서는 문외한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사실은 앞부분은 몰라도 답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very features라는 단어가 지금은 가볍게 보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뭘까? 뒷부분에 나오는 ignorance in many parts입니다. 즉 다른 분야는 잘 몰라도 된다는 사실.
자, 그러면 앞 문장과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어떤 흐름? 학자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니면 잘 모른다는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some cases니까 몇 가지 사례를 드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장도 앞과는 앞부분까지 같은 흐름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의 사례를 들고 있는 거니까. 자, 농부나 어부, 환자, 원주민 같은 보통 사람들의 경험. 자, 그거를 이제 학자들도 배운다는 그런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시게 되면 학자들도, scientist, 과학자들도 자, 이런 점을 최근에 recognize니까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죠. 역시 같은 흐름입니다. 계속 흐름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학자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 아니면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콜론을 딱 찍고 예를 들고 있죠. 역시 같은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주장에 어떤 사례를 들고 있으니까. 자, 고위명사죠.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자, 이런 이름의 북극 프로젝트로 보입니다. 자, 이 프로젝트를 보면 자, 뒤에 local native groups는 당연히 북극 주민들이겠죠. 자, 북극 주민들에게서 모은 observations가 있다. 이 단어는 앞에 나온 experiences와 같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so 이렇게 시작을 해요. so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나온 문장 내용을 요약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죠? 자, 우리의 trust는 자, limited, 자, focused, 그 다음 문장 보시게 되면 very particular 이러고 세 가지 형용사가 따라 붙습니다. 역시 같은 흐름이라는 건 알 수 있죠. so에서 보시다시피. 사실 여기서 어려운 건 trust입니다. 이거는 그냥 믿음이 아닌 학자, 전문가에 대한 믿음인 거죠. 자, 그런 믿음은 어떻게 돼야 된다? 제한적이 돼야 되고 어떤 전문 분야에 국한됐다는 얘기죠. particular니까 특정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건 자, 그러니까 그 학자의 전문 분야에만 믿으라는 얘기죠. 다른 분야까지 다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왔던 학자라고 모든 분야의 지식이 있는 건 아니다. 일관된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읽어가고 있죠, 지금 우리? 자, blind trust는 맹목적인 믿음. 여기도 똑같습니다. 뭐에 대한 믿음? 학자들, 과학자들, 전문가들에 대한 맹신이에요. 무조건 믿는 겁니다. 자, 그렇게 믿었다간 get us into trouble이 보이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믿지 말라는 얘기죠, 결국. 그러니까 여기까지 일관된 지금 흐름은 뭔지 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했죠.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but 하고 뜨면은 우린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작가의 주장이 이미 한 문장 안에 들어갈 수 있죠. 지금까지 읽은 내용이 아무 의미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주제 문제였다면 특히 더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자, but이 나왔으니까 뭔가 변화가 있습니다. 자, without some degree of trust가 나왔죠. 이때 some이라는 거는 느낌이 small의 느낌이 있죠. small의 느낌이 있고 조금 without이니까 우리말로 완전 불신하시면 돼요. 조금의 trust도 없으니까. 누구? designated란 단어는 뭐 지정된 이렇게 알기 쉽지만은 조금은 다르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지금은 지정을 했다라는 게 우리가 인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인정된 전문가 이 정도 보시면 돼요. designated는. 자,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믿지 않는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흐름은 보이죠.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는 뭐 너무 이렇게 맹신하진 말아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나오는 건 뭐죠? 그렇다고 100% 불신, 믿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간에 이제 대시 부분이 나오는데 그 대시 부분은 이제 앞에 있는 experts들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좋은 말을 쫙 집어넣습니다. 자, 지금 그냥 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we are paralyzed죠. 이 paralyzed는 밑에 보면 마비됐다고 나와요. 자, 100% 불신하면 우리는 마비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비라는 건 1차적인 뜻이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저랑 단어 공부를 하시게 되면 항상 2차적인 뜻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신체 마비가 보이죠. 그럼 상징적인 의미로는 어떤 느낌일까요? 아무런 활동, 아무런 행동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손발이 묶인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느낌은 우리는 마치 손발이 묶인 것처럼 아무런 활동, 행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21번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답을 볼까요?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싱거운데 답을 더 추려내는 과정, 여러 가지 힌트라든지 뭐 팁이라든지 이런 걸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 문제는 크게 안 나와요. 자, 답은 2번이라고 나옵니다. 자, readily applicable information. offered by 누구?
specialized experts 이러고 나오죠. 그러면 전문가가 주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정보. 이게 선지 2번의 내용입니다.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정보. 보통 여러분 지금 뭐 해설판이라든지 모든 강사분들이 이렇게 강의하는 걸 보면 모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정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정보 좀 말이 어렵습니다. 그냥 쉽게 이거는 실생활에 쉽게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실생활에 적용이니까 이 부분은 프랙티컬이죠. 실용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선지 2번에 따르면 아침에 출근 준비할지 안 할지 여부가 실용적인 정보이고 그 정보를 전문가들이 우리한테 준다고 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침 출근 준비가 실용적인 정보? 자, 그런 말이 지금 과연 어디에 나오죠? 이렇게 얘기하면 야, 아침 출근하는 건 실용적인 정보잖아. 삶에 필요한 거니까. 뭐 이렇게 따져? 상식이지. 그런 것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꼭 있어요. 황당합니다. 자, 문제는 뭐라고 적혔는지 다시 볼까요?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적절한 것 이랬죠. 자, 우리가 푸는 이런 문제는 한 개인의 생각이나 상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죠. 지문에서 의미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문에서 아침 출근이 실용적인 실생활 정보라는 게 나와줘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물론 이 답을 짐작으로 찾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이 5개 중에 답을 골라라. 이른바 오답 다 제외하고 가장 근사한 답을 골라라 그러면 고를 수는 있어요. 왜? 자, 마지막 문장 다시 보세요. 전문가를 전혀 믿지 않으면 우리들은 마비된다?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죠? 따라서 미칠진 부분에는 전문가가 우리한테 주는 도움, 뭐 긍정적 역할, 이런 내용이 와야지 문맥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전문가가 우리한테 주는 도움, 이 생각을 하고 선지 5개를 보면 답은 2번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자, 2번 선지에 있는, 자, readily applicable information.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답과. 뭐만 상관이 있는 거죠? 뒷부분. 전문가가 준, 그 부분이 상관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이 문제를 푸는 열쇠인 셈이에요, 사실은. 사실 저는 그렇게 답을 골랐어요. 그렇게. 근데 만약에 정말 그런 의도로 문제를 냈다? 야, 그럼 이거는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맞추라는 게 아니죠. 짐작을 잘 해보세요. 잘 때려 맞춰보세요. 이런 느낌의 문제인 겁니다. 자, 답만 고른다. 답만 생각한다 그러면 5번 중에 2번이 제일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과연 올바른 문제일까요? 이런 문제가? 사실 이제 이 정도에서 영상을 끝낼까 했는데 궁금한 겁니다. 아니, 왜 갑자기 아침 출근 얘기가 나왔을까? 출제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걸 문제로 내려고 했던 걸까? 자, 궁금해서 더 찾아보기로 합니다. 자, 밑줄 친 분 다시 보시면 계속 신경을 건드리는 게 뭐가 있죠? 예, 정관사 더. 예, 바로 the morning commute예요. 만약에 매일 반복되는 출근 얘기를 한다거나 뭐 기상 리포터가 출근길에 이렇게 서서 오늘 아침 출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모를까? 왜 갑자기 그러니까 왜 더가 나와 하는 거죠? 그것도 지문 제일 마지막에 느닷없이 정관사 더가 나오는 이유는 뭐냔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어떤 모닝 커뮤트를 얘기하길래 이 저자는 더를 붙이고 싶어 했던 걸까? 혼자 궁금해졌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구글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그럼 이제 이 지문이 수록된 원문이 나옵니다. 요즘은 예, 이게 가능합니다. 어떤 논문에서 발췌해서 문제를 내는지가 알 수 있죠. 자, 이 앞부분, 이 지문의 앞부분은 이렇습니다. 안 읽으셔도 됩니다. 자, 제가 요약해드리자면, 자, 모든 과학 연구 결과는 완벽하지 않고 한 발 더 앞서가는 결과가 나오면 기존의 결과는 뒤집힌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과학 지식을 완전 무시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서 시의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세상이 오늘 밤 종말을 맞이할지 그 여부는 아무도 모르지 않냐? 질문을 던지죠. 사실 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재 과학적 자료를 근거로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들. 이런 우리들은 다음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한다. 이게 바로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뭔가 퍼즐이 풀리는 느낌. 지문 마지막에 왜 더를 넣었을까? 일반적인 출근이 아니었던 거예요. 앞에 나온 내용. 즉 오늘 밤 이 세상이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늘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살아온 대로 내일 또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출근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지문 속에 나오는 The Morning Commute는 우리 일상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day-to-day activities 이 정도. 실용적 정보, readily applicable information, 거리가 멉니다. 실용적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이었던 거예요. 출제자들은 분명히 원문을 봤겠죠.
자, 지금 이 내용을 알고도 이 아침 출근을 자, readily applicable information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냈다? 이거는 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원어민들이 수능 영어 문제를 봤을 때 쩔쩔맨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거죠. 지문이 물론 황당하게 어려운 것도 있어요.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대로 글 속에서 단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를 풀지 좀 모르는 거죠. 그럼 막 이제 문장을 보는 게 아니라 혼자서 막 생각을 해요. 이게 뭘 물어보는 거지? 뭘 물어보는 거지? 그런 아마 표정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물론 시간을 들이면 짐작으로 풀 수는 있겠죠. 단번에 답이 안 보이는 겁니다. 원어민도. 자, 이런 문제를 내고 3점이라는 엄청난 점수를 주어가며 아이들한테 풀라고 합니다. 좀 가혹합니다. 수험생들, 우리 아이들은 영어 과목을 어떻게 생각할까? 황당하죠, 난이도가. EBS 번역 가장 권위 있다는. 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들여다봅니다.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말로 돼 있는 번역도. 자, 그것과 똑같은 번역을 수업 시간에 말하면서 요령, 스킬이면 점수 웬만큼 나온다고 또 강사들, 선생들은 얘기를 합니다. 저라면 영어라는 과목이 참 싫어질 것 같아요. 싫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영어 수업을 하는 우리 강사들, 선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2학년도 수능 영어 21번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수능 영어 영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